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수와 상관없이 오늘은 종목들이 좀 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죠? 오늘 정부 정책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그 다음에 삼성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연말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되게 힘드실 때 제가 이제 힘내시라고 이제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그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지수는 뭐 조금씩 회복이 될 거고 종목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다 올라오진 않겠지만 분명히 테마가 형성될 거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 하나는 이제 뭐예요? 정부 정책주고, 그 다음에 뭐 삼성 관련된 뭐 투자 기대감, 그런 수혜주, 신기술 수혜주들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 그죠? 특히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잘 보셔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실제로 이제 그 종목들이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뭐 지금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새해 시작한 지 이제 4일째죠. 4거래일째인데 마음들이 그렇게 편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아니면 종목들이 뭐 잘 올라오기보다는 또 연말 연초부터 막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때 설명드렸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심리 좀 얘기해드린다고, 그죠? 네. 어제 다른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어제도 정책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말 그대로 오늘 올라온 정책 테마주들, 그 다음에 삼성 관련된 테마주, 그 다음에 정치인 테마주 어떤 게 움직이고 있는지 얘기를 쭉 해드릴 거고요. 오늘 막판에 보면은 한동훈 테마주가 투매가 좀 나왔거든요. 3시 전후에. 그래서 그것도 왜 그랬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보시면, 자, 잠깐만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0.5%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냥 전저점 근처에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설명을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죠? 대신에 이제 요걸 보셔야 되는데, 어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얘기가 나와서 어제 급등을 했죠. 오늘도 뭐 조금 올랐는데 뭐 더 이상 크게 오르진 못했고 이 정도로. 그래서 배당락 때 떨어졌던 거를 회복하는 정도로, 네,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이제 금융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신한지주 보세요. 제가 웃죠? 왜 웃겠어요? 금융주들이 보통 이제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배당락 이후에 이 금융주들이 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처럼, 그죠?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하죠. 근데 어제 오늘 아주 세게 올라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무거운 신한지주가 시가총액 아마 2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신한지주가 어제 4% 급등했고요. 오늘은 8%, 두 배죠. 이틀 동안 12% 급등하면서 12월 달 고점을 갱신해 버렸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뽑죠. 그죠? 자, 지금부터 벌써 정책주 얘기 들어간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테마주들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어오신, 예, 어서 오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디요? 지금 여기 사이트 방송으로 들어와서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죠?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별로 없죠. 그죠? 어떻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웃죠, 그죠? 네.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방송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녹화하고 그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시간 방송은 이제 상대적으로 요즘 덜 듣는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보시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죠, 그죠? 네.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네, 시장이 좋을 리가 없다. 안 될 때 그냥 쉬자. 방송 들어서 뭐 하겠느냐, 그죠? 개인들은 그렇게 이제 쉬려고 하는데 종목들은 지금 안 쉰다고요. 하다가 지금 테마주 중에 테마주도 아니에요. 신한지주가 어떻게 테마주입니까,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시가총액 뭐 20위 안에 들어가는, 그죠? 큰 기업인데, 그죠? 신한지주가 지금 이게 날라다닙니다. 개인들은 숨고 종목들은 날라다니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보시죠.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 떨어졌죠. 네, 그게 기회라는 얘기죠. 하나금융지주가 11월, 12월까지 꽤 올라왔었어요. 배당락 이후에 하락을 하죠. 근데 오늘은 7% 급등했고요. 양봉이 참 세죠. 이런 거 대형주에서는 한 6%, 7%짜리 이런 급등은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요즘 이제 속히 말해서 요즘에 이제 운동선언이죠. 요즘 같은 때 이제 개나리 피는 거 보십니까? 없죠. 근데 가끔씩 이상한 개나리가 한겨울에 필 때가 있긴 있죠. 뭐 그런 거 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기 힘들거든요. 어제는 자, 하나금융지주가 5%, 오늘 7%, 합하면 12%. 그렇죠? 네. 그러면 KB금융, 이게 대표적인 금융지주 아닙니까, 그죠? 자, KB금융도 오늘 6%, 어제는 2.9, 합하면 대충 9% 되겠네요, 그죠?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은행주들이 급등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제주은행 이런 것도 있죠. 제주은행은 이제 그때 인터넷 은행으로 바뀐다 그런 소리가 있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죠. 근데 오늘 보시면 이것도 8% 급등합니다. 제주은행. 왜 급등했을까요? 카카오뱅크도 급등을 하죠. 오늘 7% 급등, 어제도 꽤 급등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제 배당락 때문에 떨어져 주가가 급락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주가가 되돌리는 이제 반등성 이제 상승이기도 하지만 어제 오늘 굉장히 크게 급등했죠. 이건 뭐겠어요? 이게 뭐겠냐고요. 정부에서 특히 이제 연초에 누굽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말 연초에 나온 뉴스가 뭐예요? 네, 부동산 규제, 그죠? 특히 서울 지역, 이제 용산이랑 강남 성구 빼고는 다 풀겠다. 그리고 각종 무슨 이제 뭐 규제를 막 풀고 있죠. 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집값 잡는다고 만들어놨던 그 규제들을 막 풀어요 지금. 왜냐하면 집값 하락이 너무 이제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규제를 막 풉니다. 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몇 억, 뭐 얼마까지는 대출도 안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제한 풀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또 받아갖고 집을 살 수도 있겠죠.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은행들이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 기대감, 부동산 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제 대형주가 하루에 8%씩 그것도 이틀 연속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죽은 겁니까? 그렇죠? 이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형주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어떤 게 움직였냐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가 움직이냐면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 그리고 아까 요것도 있어요. NH 프라임 리츠라는 건데 말 그대로 리츠 관련주거든요. 리츠. 네. 리츠가 뭔지 모르시면은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시간상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근데 요것도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오늘 8% 급등했습니다.
평상시에 거래도 없고 캔들도 보니까 뭐 무슨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죠. 재미없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아주 괜찮은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리츠 관련주들도 리츠 뭐 활성화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저기 작년 말까지 가장 빨리 망할 거라고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부동산이잖아요. 그 강원도 레고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부동산 저기도 건설회사들 동구하기 힘들다, 건설회사 줄도선 날 거다, 그런 뉴스 엄청 나왔죠. 그쵸? 그때부터 개인들이, 그죠? 주시장을 더 많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막 풀고 하니까 그게 거꾸로 호재가 된 거죠. 건설회사 망한다, 부동산 위기다 해서 진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개인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거꾸로 정부는 정말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다시 살려놓죠. 그게 호재가 돼서 태방이 형성돼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개인들은 저점에서 손절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대로 들고 있었거나 아니면 좀 더 샀겠죠.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개인들은 도망쳤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참고 이겨내는 거죠. 그죠? 네. 세상에 신한지주가 뭐 저 8%씩 올라오는 거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맨날 개별주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신한지주 이런 양봉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네. 그것도 이틀 연속. 그죠? 네. 네, 오늘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두바이에서 10년 동안 1조도 아니고 1경, 그죠? 1경 정도를 이제 투자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바이에서 10년 동안,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이 그거를 붙잡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막 건설주들 망한다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미글로벌도, 그죠? 보세요. 저기 이제 빈살만 11월 달에 왔었죠? 그때 왔다 가고 나서 주르륵 떨어졌잖아요.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48,000원, 거의 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25,000원 근처까지 왔었죠?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40% 하락, 그죠? 마이너스 40%까지 떨어뜨려서 신용 쓴 사람들 아주 피눈물 나게 해놨겠죠. 신용 좀 볼까요? 그죠? 이게 보세요. 이게 신용 쓴 사람들 이제 마음고생 시켜갖고 신용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많이는 아닌데 또 줄어들긴 했어요. 손절 물량이겠죠. 그죠? 네. 주가가 40% 빠졌습니다. 네. 거의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원래 저기 아니었어요. 네옴시티 수혜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싹 바꿔서 뭘로 가요? 갑자기 두바이, 그죠? 두바이 일경 투자. 네. 그래가지고 오늘 22% 급등 마감.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갈 뻔했었죠. 그죠? 네. 이거 하나 나갔다고 해서 한미글로벌이 바닥이 나왔느냐? 아니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도망쳤을 때 도망치니까 어때요? 기가 막힌 양봉이 하나 나오죠. 누군가 여기서 40%씩 손해보고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22% 급등 나왔으니까 손절한 사람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에, 그죠?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요. 참으라니까. 그죠? 네. 한미글로벌만 올라왔느냐? 아니요. 인디F 오늘 24%까지 급등, 끝날 때 17% 마감. 여기에서 이런 양봉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거래도 꽤 되고요. 그죠? 네. 난광토건 바닥에서 올리는 거죠. 네. 장중에 25%까지, 끝날 때 15%. 개인들이 건설회사 줄도서 날 거라고 난리가 났지만 안 그렇잖아요. 유신, 그죠? 유신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뭐 이런 걸로 간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SOC 관련주들이죠. 21%까지 급등했고 끝날 때 14%로 급등 마감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이것도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죠. 근데 오늘 급등했고 많아요.
3부 토건 전조적 깨면서 굉장히 요즘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죠? 오늘 19%까지 급등했었거든요. 이거 뭐 하는 거겠어요? 바닥 잡아주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젠 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 이제. 대한민국 끝났어. 주식은 앞으로 올해는 최소한 올해는 안 갈 거야. 쉬어야지. 진검승부 저 인간은 맨날 주식 들고 있으라고 하는데 진짜 별로야 그러면서 이제 쉬어야지. KBS, MBC, SBS, YTN 다 쉬라고 하는데 지가 뭐라고 주식 계속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지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우 지겨워. 네. 그분들이 나가면 끝이 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나가면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급반등이 나오면 되게 기쁘면서도 슬픈 거죠. 신한지주 있죠? 저런 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쁜 거기도 하지만 슬픈 거기도 해요. 왜냐면 그만큼 수많은 개미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죽어 나갔기 때문에 저 양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신 분들은 오늘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찍어보세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런 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개인들이 그만큼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있는 그대로 양해를 구하고 제가 표현을 좀 그죠? 세게 했죠? 죽어 나간 겁니다.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그죠? 네. 싹 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반대 매매 나오면 급반등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반대 매매가 나온 게 맞다니까요. 차트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깼거든요. 그러면 10중 8구 반대 매매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잘 참고 계신 거예요. 이제 번호 좀 찍으세요. 되게 안 찍으시네요. 번호를 안 찍을 것 같을 때 더 찍으라고 제가 거의 강요를 하죠. 왜 그러겠어요? 심리가 어떤가 보려고 확인하는 거예요. 네. 자, 신한지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자, 많아요. 잠깐만요. 금강공업. 요건 이제 그 10% 이상은 아니고 5%짜리. 이게 저기 모듈러 주택, 그죠? 일명 조립식 주택, 그죠? 네, 그거 관련주였지 않습니까? 요것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올라왔잖아요. 반등이 나오는 거죠. 나 더 이상 그만 떨어질래요. 그리고 태영건설, 건설사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다 시간상 얘기를 다 못할 정도로 태영건설도 이제 이제 그만 떨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장중에 19%까지 급등. 그죠? 많아요. 찾아보세요. 범양건영 소소하게 6%, SY, 덕신하우징 다 그쪽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히림 14,000원까지 갔다가 빈살만 돌아가고 나서 7,0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죠? 그죠? 네. 이것도 40% 손실. 빈살만 오는 것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거 다 반납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이상 떨어졌죠. 그리고 오는 상한가. 여기서 누군가가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실어서 양봉이 나와서 급등을 하면 여기는 잘 안 깹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안 깹니다. 근데 거기를 다 깨고서 내려온 게 여기예요. 여기 동그라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대 매매도 있고요. 개인들이 이제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놔버린 거예요.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했다고. 아니, 손실이 크면 손절을 더더욱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손실이 크다고 손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갔기 때문에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상한가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매물대가 있는데 매물대가 있는데도 상한가에 가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 다 잘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상시 안 쓰는 좀 센 표현을 쓴 거죠. 죽어 나갔다.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기쁘면서도 슬픈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죠. 왜? 참고 이겨냈으니까. 그죠? 손절한 사람, 매도한 사람 슬피 울겠죠. 누가 제일 슬프게 우는 줄 아세요? 손절 안 하고 버틴 사람은 안 울죠. 참길 잘했다. 손절한 사람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그죠? 근데 더 승질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살려고 했는데 안 산 사람.
왠지 바닥인 것 같아서 살려고 했는데, 그죠? 살려고 했는데 안 샀어요. 그랬더니 상한가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거 매수한 적도 없는데 혼자서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봤다고 막 그래요. 살려고 했는데 만약에 샀으면은 이만큼 벌었을 텐데 못 벌었으니까 그걸 손실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제일 펄펄 뛰어요. 네. 아무튼 상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금호건설, 금호건설도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최근에 보세요. 미친듯이 떨어지죠. 뭡니까 이게? 누가 보면 진짜 여기 사장님이랑 회장님이, 그죠? 네. 여기 회사 공금 들고 도망간 줄 알겠어요. 그죠? 네. 미친듯이 떨어져요. 거래도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번에 캐리소프트처럼 이해가 안 가는 차트거든요. 이거. 그러더니 상한가 나오잖아요. 뜬금없이 두바이 일경 투자 후 걸리죠. 이게 뭐냐고요. 이게 차트가, 저도 전문가를 참 오래 했지만 이런 거는 진짜 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까 신한지주 있죠? 신한지주는 그래도 대형주 돌아가면서 한 번씩은 보거든요. 그죠? 네. 잘 안 보여도 대형주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금호건설 같은 이런 차트는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이런 거 자주 봐요. 이런 거. 지수가 바닥 찍는다고 훅 떨어졌을 때.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네. 나와서는 안 된 정말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졌다는 뜻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 나오는데 어때요? 앞에 있는 여기 매물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무시하고 그냥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싹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표현을 평상시 안 쓰는 단어를 쓰면서 강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느낌이 잘 전달되시라고 하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다 뭐예요? 정부에서 해외 건설 투자 밀어준다고 했잖아요. 진출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쪽은 이제 중소형 건설사나 뭐 토목회사, 설계회사들이죠. 이것만 갖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산중공업. 수산중공업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중장비 그런 거 하는 쪽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오늘 8% 올라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더 떨어지면 이제 전저점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죠. 근데 여기서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도요. 여기서 좀만 더 내려갔으면 전저점 근처 와가지고 개인들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정부에서 딱 발표해 주니까 그 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낮에 오전에 우리 현대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현 정부는 보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 정권은 금융시장이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지 더 잘 안다. 물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다 알지만 민주당 미국이건 우리나라 민주당이건 주식시장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해요. 세금만 더 들려고 하지. 근데 이제 보수 쪽이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띄워서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해요. 경제 활성화, 경기 부양책으로 쓰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이 좀 들어가서 거기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돈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가가 올라가는지 어디에서 뭘 해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게 보수 정권의 특징이고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요 타이밍에 적당히 해준 거예요. 이거는 타이밍상.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실제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세력들이 뭐 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삼성에서 어제 그랬는데 지금 오늘 건설주나 이런 것들도 그거에 맞춰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네. 많습니다, 이거. 네. 우진 INS 이거는 이제 마이스라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큰 인프라 투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많습니다. 이쪽에 건설 관련된 거. 이거 말고 일성건설 이런 것들도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죠? 에휴,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바닥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라니까요. 아직 더 얘기할 건데 이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건자재, 그죠? 건자재 중에서 대표적인 게 페인트 아닙니까?
시멘트도 있고 페인트도 있고 목재, 철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노루페인트 보세요. 전초점을 살짝 건드렸거든요. 언제? 1월 3일날. 근데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딱 푼다고 하니까 세력이 확 올려버리잖아요. 더 이상 빠지면 안 된다. 돈이 돌아와서 올려버리죠. 바닥이니까 싸다는 인식도 있을 거고, 그죠? 살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올려준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도 세게 얘기했지만, 그죠? 지금 관망하거나 올해 내내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뉴스에 중독됐고 뉴스에 속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돈 절대 못 번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밤에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 이거예요. 참으시라고.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그 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지. 버티면서.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건자재 관련주들 많이 올라와요 지금 실제로. 네. 그건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잠깐만요. 시간에서 있죠? 시간에도 볼까? 오늘 네. 시간에서 뭐가 움직였느냐,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간에서 최근에 뭐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 이런 것도 움직였죠. 아까 삼부토건도 이제 그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보시면 시간에 잠깐만요. 네,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시간에서 네, 자 그러면 YBM넷이 지금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있죠. 낙폭과대 상태죠.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고, 메가MD, 아이스케메듀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 있어요. 시간의 상한가를 왜 봤을까요? 비상교육 6%, 애니농률, 교육주죠. 이거 다 IB기명, 작년에 교육주 겸 일자리 관련주들, 그죠? 이거 아닙니까? 메가스터디도 4% 급등, 뭐 대교 우비, 또 대교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거 뭐예요? 저출산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움직일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대교, 웅진, 이런 것들도 2%대씩 상승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크레버스도 그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면 다 어디 있어요? 다 바닥에 있어요. 크레버스 이거 뭡니까 이거는? 투매나가가지고, 그죠? YBM넷, 메가MD, 그죠? 다 어디 있어요? 낙폭과대. 아이스크림에도 올해 8월달, 올해 봄이랑 8월달에 자리를 잡아놨는데 자꾸 6월달하고 9월달에 투매 나와서 이제 이것도 낙폭과대가 더 심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 나왔다고요. 왜? 왜겠어요?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아까 그 SOC 관련주, 뭐 건설, 투자 이쪽 관련주들도 이런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수완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세력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사안이라고 언급했답니다. 그러면서 교육 다양성을 강조하고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 한다고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메가MD, YBM넷 이런 것들이 쭉 급등했고, 이왕 가는 김에 저출산 얘기도 했으니까 아가방,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 이거죠.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테마가 형성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별말 안 했는데 테마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통령이 저런 말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세력이 지금 뭐라도 나오면 붙여가지고 바닥 잡아가지고 올리려고 지금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아우 올해는 주식하면 안 돼, 쉬어야 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렇게 할 때 세력들은 거꾸로 정말 열심히 일한다니까요. 그죠?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네. 이 제로투세븐 이런 것도요, 보시면 바닥에 있어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게 언뜻 봐도 눌림목으로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내가 보기에는 눌림목만 나왔어요. 계속 작년에 좀 많이 갔잖아요. 그죠?
가고, 자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가보자. 눌림목 만들었는데 금리 인상한대요. 홍남. 자 정신 차리고 다시 자리 잡고 가보자. 눌림목 나왔는데 또 금리 인상한대요. 자 자리 잡고 또 가보자. 그랬더니 개인들이 끝났대. 이제 2023년에 주식하면 큰일 난대요. 날마다 떨어져 날마다. 이게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세력들이 뭐라도 갖고 와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가세요? 개인들이 손절을 그만큼 많이 했고 더 이상 주식을 살 마음이 없는 거죠. 거기가 바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으로 돈 버는 게 힘든 게 개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행렬에 동참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론상으로는 되게 쉬울 것 같죠? 왜 저래 이러면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뉴스부터 끊어야 되거든요. 뉴스부터. 그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시간에서 이런 게 움직였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리더스 기술 투자라고. 이것도 대통령 발언 언급해갖고 움직이는 거. 그죠? 어제 드론 관련주 한컴미드. 저기 나가 떨어지다가 이제 드론 관련주로 올라오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라온시큐어. 보안주죠? 보안주들도 이제 대통령 저기 정부에서 얘기한 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요? 삼성에서 스마트싱스인가요? 잠깐만요. 오늘 움직인 것 중에 삼진? 삼진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는데 이게 왜 갔느냐?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죠? 낙폭과대에서 그죠? 삼성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공개 소식에 사물인터넷 테마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그 중에 상한가 간 게 스마트싱스 삼진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투자 얘기 나와서 오늘까지 3일째 급등했죠. 화요일날 상한가 갔다가 풀렸고 그 다음날 또 12% 급등. 오늘도 장주의 급등. 로봇 관련주. 그죠? 삼성에서 뭐 한다 하면은 그게 테마가 형성될 거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형성되고 있는 촉인 거예요. 이제 우리 갈 거다. 우리 갈 거야 이제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종목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 한두 개 들썩거리죠 지금. 그죠? 그러면 들었다가 놓고 눌림목 또 나올 때 그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올해는 주식하면 안 돼. 하반기 때 분할매수 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상반기 때부터 사면 된다고. 하반기 때 팔고 거꾸로 하면 된다고. 개인들이 다 그 뉴스 보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식하지 마라. 하반기 때야 돼서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 돼가지고 그때 분위기 봐서 그때 가서 천천히 분할매수해라. 그렇게 뉴스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때쯤 되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돼 있을 거니까 그때 가서 투자를 해라. 아이고 뉴스 보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죠? 아예 그냥 올해 하지 말든가 하반기에도 주식을 사지 말든가 아니면 상반기에 사서 하반기 그 사람들한테 팔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삼성 관련된 것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온시큐어 아까 얘기했었죠. 라온시큐어가 보안주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 녹스 매트릭스 뭐 이거를 모든 스마트 기기 보안 적용 계획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뭐 한다더라 얘기 나오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오늘 드론 관련돼 갖고 또 안 좋은 뉴스 또 나왔죠. 국방부에서 용산 대통령실 거기는 이제 안 지나갔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정밀 분석해 보니까 슬쩍 걸쳐서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또 국방부 또 욕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그럼 내일 드론 테마 가지고 또 움직일 수도 있죠. 드론 부대 창설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뭐든지 지금은 다 테마가 형성이 잘 된다 이거예요.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도망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한동 후발주자 중에 하나 나온 게 사마왕관이에요. 사마왕관인데 4만원짜리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고 1000억 미만, 그죠? 네. 이런 주식은 개인들이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안 삽니다. 네. 사막 왕관 이름도 그죠? 왕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추천하면 전문가가 뭐 이런 걸 추천해 막 그런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들이죠. 사막왕관이 오늘 왜 갔을까요? 네. 한동훈. 한동훈 테마주로 왔어요. 네. 모르시죠? 네. 이 종목을 뽑을 정도가 되면 실력이 굉장히 있는 개인이거나 아니면 전문가예요. 이런 종목은 쉽게 못 뽑아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뽑는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신라 SG. 신라 SG는 최근에 자박자박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뭘까요? 옛날에는 이제 뭐 먹는 거 관련 주니까 그죠? 수선주도 되고 옛날에 무상급식 테마주였거든요. 옛날에는 잘 갔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잘 갔어요. 이때 뭐 무상급식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할 때 이때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12월 중순부터 살짝 올려놓고 조금씩 올라오죠. 그죠?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이상할 정도로 일정하죠. 그죠? 네. 신라 SG는 왜 움직이느냐? 나경원 씨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씨가 3월 달에 치러지는 국민의힘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아직 하진 않았는데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금 지지율 조사해 보면 1위예요, 1위. 예. 근데 출마 선언을 아직 안 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기대감에 본인 아직 하겠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어젠가. 근데 아무튼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도 아직 안 했는데 이만큼 올라와 있죠. 뭐예요? 나경원 씨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말에 시험 잡아드린 게 지금 틀린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잖아요. 제가 지금 제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이 세 가지는요 원래 항상 움직였던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연말 연초에는 정부 정책 테마주들이 간다. 왜? 국회에서 이제 11월, 12월부터 예산 심의를 해갖고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그게 발표될 때쯤에 내년에 어떤 이제 산업에 투자할지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테마주가 많이 간다. 그런데 올해 아직 못 가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이익 속 챙기려고 계산하면서 자꾸 예산안 통과를 지연시켰잖아요. 12월 말 다 돼갖고 통과시켰잖아요. 질질 끌다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뭐 시원하게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정부 정책주가 늦게 가는 건데 해바뀌면 갈 거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기대감으로. 그죠? 네. 지금 정부 정책 제대로 발표도 안 했어요. 근데 기대감만으로도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삼성이 항상 연말 연초에 어디에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 꼭 간다. 그런데 전 정권 5년 동안은 부득이하게 못 갔다. 왜? 걸핏하면은 그 회장 그죠? 네, 못 잡아먹어가지고 삼성 못 잡아먹어서 그 총수를 감옥에서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그죠? 가겠어요? 못 가지. 그죠? 그래서 못 가는데 지금 이제 풀려났고 이제 특별 사면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갈 거다. 움직이잖아요, 지금. 원래 삼성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잘 가요. 근데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 테마를 우리가 못 봤던 거죠. 그죠?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가 갈 때도 있고 연말 연초에 안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씨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보셔라. 한동훈 테마주 계속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여기서 마무리 줘야죠. 한동훈 테마주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한동훈 테마주를 한 종목이라도 들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다. 자 2번 찍어보세요. 한 20, 다 합해서 30명 이상 찍으면 내가 얘기해 드릴게. 여기 사이트 유튜브 다 포함해서 30명 이상 찍으면 얘기해 드리고 아니면 넘어가고 오늘 약간 이상하게 끝났거든요. 자, 셀 거예요 진짜로. 네. 노을이 제가 되게 좋게 여기 좋게 얘기했죠. 여기서 차트가 아주 잘 만들어놨다. 영상 따로 올려놨잖아요, 그죠? 유튜브에다가. 근데 오늘 이제 6%짜리 운봉이 떨어져서 끝났거든요. 제가 아까 오후에 방송하다가 우리 회원들한테 방송하다 보고서 내가 딱 체크를 했거든요. 몇 명 찍었어요? 잠깐만. 이쪽에 7명, 이쪽에 11명, 이쪽 13, 12,
20명 이상 안 찍어서 저기 30명이 아니라 20명도 안 찍었어요. 네, 패스. 얘기는 했으니까 그죠? 사람이 말에 신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네, 30명 안 됩니다. 20명도 안 돼 지금. 네. 넘어가요. 그 노을하고 오리콤이 왜 이렇게 장중에 흔들었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넘어갈게요. 네. 이게 여러분들 책임이요. 네. 이 얘기 들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그죠? 근데 아무튼 한동훈 테마주들이 다 떠 있습니다. 노을도 오리콤도 나와이비 우리 갖고 있는 걸 다 팔아버렸어요. 네. 다 팔았다고 이거는 보조목이한테 다 팔았고 오리콤하고 노을도 다 팔았고 그죠? 금비도 막 흔들다가 그죠? 이상하게 끝났죠. 8%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4% 갔다가 보험에서 끝나고 난리를 지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인 사망안가는 올라왔죠. 상관없으니까. 왜냐면 이 친구는 품절주 출신, 품절주 계열이거든요. 네. 아무튼 노을은 차트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싫어요. 30명 이상 안 찍었잖아요. 사람은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죠? 네. 30명 이상은 쉽게 찍을 줄 알았는데 안 찍으죠. 그래서 이렇게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이낙연 씨 테마주는 약간 좀 아리송한데 왜냐면 남아토건을 보시면 끝난 것도 아니고 그죠? 바로 올라갈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해요. 이낙연 씨가 지금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애매해요 지금 이낙연 씨 테마주가. 그래도 나쁜 건 아닌데 이분 이상한 뜻도 아니고 근데 약간 테마적으로 애매합니다. 네. 김동현 씨 테마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PM 풍년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약간 애매합니다. 그죠? 약간 뭔가 아리까리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나쁜 자리도 아니고 좋은 자리도 아니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차트가 누구예요? 한동훈 씨 테마주거든요. 근데 차트가 제일 좋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세력들이 흔들었어요? 안 흔들었어요? 흔들죠. 흔들죠. 아까 저 노블이랑 오리콤하고 나와이비 아까 투매 나오길래 5장에 보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에 왜 저러지 그랬는데 왜 그런지를 알고 나니까 근데 웃었다니까요. 네. 여기까지. 여기 우리원들은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매수 매도 문자 한동훈 테마주 우리 많이 사놨는데 매수 매도 문자 확실하게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자 오늘 방송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최대한 조금 했고요. 거의 안 했죠. 종목 얘기를 위주로 했는데 어떻게 괜찮았다 1번 찍어보시고요. 네. 종목 얘기로 하니까 괜찮으셨어요? 오늘은 거의 종목으로 채운 것 같은데 괜찮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가 흔들리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심리가 안 흔들리면 제가 종목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맨날 그냥 지수 좀만 떨어지면 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힘들어하니까 맨날 이제 종목 얘기 못하고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책임이 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겁내지들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 어제 거는 이제 얘기도 못했어요. 어제도 정책 테마주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정치인 테마주도 많이 움직였고 삼성 테마주도 많이 움직였고 진짜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되겠다. 제발 좀 사세요. 아, 지금 죄다 물려 있어서 들고만 있어요. 돈이 없어서. 더 들고 계세요. 손실을 최대한 줄이거나 수익권에서 팔고 나오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왜? 개인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를 믿고 다 도망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하도 지난 작년 11월, 12월 달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뭔지 아세요? 뉴스 보러 딱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첫 기사가 그거예요. 어디 부동산 얼마 떨어졌다. 뭐 레고랜드 사태. 건설 경기 얼어붙는다. 매년 줄도산 예상.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속출. 빌라왕 급사. 뭐 이런 거. 네. 전세 사기 속출. 이자 내기 버거워요. 네. 온통 그런 뉴스. 사람들이 이제 몇 달 동안 세뇌를 당하니까 건설주를 다 갖다 들이벗어요. 그냥. 들이벗다니까요. 특수건설 이런 거 보실래요? 네. 그냥 줄줄줄 흘러요. 흐른다니까요. 그냥
무슨 저기 양초 있죠? 양초 녹아내리듯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니까 뉴스 좀 그만 보라니까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부동산 망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나가니까 개인들은 다 도망갔고, 그죠? 정부에서는 망하면 안 되니까 정책을 쏟아내죠. 얘기했잖아요.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낮고 실제로 오죠? 그럼 뭐 한다고요? 금리 인하하면서 돈 풉니다. 금리 인하하고 돈 풀죠? 주식시장은 또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돼서 날아갑니다. 코로나 때 왜 많이 갔는 줄 아세요?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돈 풀었거든요. 미중무역전쟁 후반부에 왜 많이 갔는 줄 아세요? 돈 풀었거든요. 미친듯이. 경제 살리려고. 경기 침체에 올 것 같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기 침체는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한테 속아서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그죠? 지금이라도 주식을 사세요. 사시고, 그죠? 네. 이미 산 주식은 잘 들고 계시면 돼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주가 많이 올라가서 그때 가서 수익 내달라고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싸게 주식을 매집하고 싶다. 갖고 있는 종목 좀 이렇게 설명 듣고 좀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 들어오세요. 기존 회원이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방도 이제 신규 추천도 중요하지만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이 이제 많이 올라올 수 있게 리딩을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셨죠? 내일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수 얘기 제가 안 하고 종목 얘기를 또 해드리죠.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또 테마주도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세력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테마를 형성시켜서 올리네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더 도망갔고. 제가 오늘 개인들 도망갔다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정말로 많이 도망갔습니다. 네. 정말 많이 도망갔어요. 네. 바람 피다 걸리면은 막 속옷도 안 입고 도망가는 거 보셨죠? 그렇게 도망갔다니까요. 망할까봐.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제 뒤에 오늘 김 실장님이 또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뭐 하시죠? 잠깐만. 김 실장님 이거 하신답니다. 그 두바이 프로젝트 관련주하고 삼성 스마트 싱스 관련주, 그죠? 상세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두바이 프로젝트도 중요한데 삼성 스마트 싱스 관련주는 좀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도 들어가서 보세요. 아셨죠? 네. 설명 잘 해주실 겁니다. 세세하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네. 남자들은 크게 폭넓게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네. 도움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밤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독감이 계속 유행한다고 하는데 독감 조심하시고요. 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